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이곳 5.18 민주묘지 기념식이 열리게 될 이곳 현장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를 박지원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야 되는데. 야, 이쪽으로 나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면 이무리아 행진곡이 오늘 재창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시고 비판하셨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청와대 해동에도 불구하고 이무리아 행진곡 재창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광주 시민과 국민 70% 이상이 바라는 이무리아 행진곡 재창을 위해서 법도 개정하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도 통과를 시키고 아울러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러한 자들의 처벌을 위한 법도 제정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 발표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속아 웃을 일이죠.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망령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네,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안으로 끝낼 문제냐 이 문제가 사실은 청와대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박승춘 보훈처장이 제가 얼마 전에 법사위원회에서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재선을 떠났습니다. 하면은 윗선 아니겠어요? 그리고 청와대 해동에서도 대통령께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보훈처에 지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와서 보훈처에서는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다시 보훈처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건 진짜 국가 기강의 문제고 나이롱 정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임은 윗선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3년째 지금 5.18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 부통령 만난다는 이유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계속 3년째 핑계를 대서 참석하지 않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근저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20대 국회 이제 시작인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재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권에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할 입장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상호 대표와 법 제정 그리고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통령의 허언에 대해서 따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렇게 만나 강한 의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나이롱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5.18의 워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권을 향해서 나이롱 정권이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어머 아니 누가 낯익은 목소리가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시는군요. 아니 와서 앉아 오셨습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아니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아니 제가 전화 계속 드리면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참 이게 전화를 안 받으시고 눈높이 인터뷰를 여기 5.18 국립묘지에 와서도 거짓말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제 전화였습니다. 저도 안
안 받았으면 장 기자님도 안 받았습니다. 아니, 저 뭐- 옆에 오셨어요. 근데 예, 네. 못 받았습니다. 장윤선 박장. 아, 네. 정말. 자,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죠. 네. 원내대표 낙선 소감. 정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잠시 정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에 와서 다시 한번 마음다짐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잘 못했던 거 잘 하도록 저도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해임이라고 고급 용어 써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 좀 저급하게. 팍 잘라버려야지. 진짜. 확 잘라버리고 박승춘 처장 확 잘라버려야지. 예. 오늘 뭐 생생한 됩니다. 예.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 임명한 분이 누구십니까? 난 그분의 수준도 오늘 행사에 앞서서 XX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아니 그 정도 사람이면 36주년 저는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봐요. 그 사람 내세우고 뒤에 숨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재창하는 거 막아보려고 말로는 원내대표들 만났을 때는 뭐 검토해야 하겠느니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나서 박승춘이라는 앞제비 내세워가지고 결국 그 자기 원한대로 막는 그런 행태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전 정말 째째한 거죠. 그러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자세한 말씀은 저희 팟짱에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한 말씀 하시죠. 저 그리고 네. 저 매주 출연할 수 그 얘기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하시고요. 저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박사위원장을 만나서 잠시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행사가 곧 황교안 국무총리가 입장을 하며 네네 시작한.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다소 자, 불편하시더라도 이 국무총리께서 식장을 떠나신 후 안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네. 참 많은 그 야당 의원들의 분노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 네, 이런 걸 그렇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실 대기하신 후에 5.18 기념곡 기념식을 이무리한 시작하도록 행진곡은 네. 그 사실 이념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광주 비디오 다 보셔서 아마 지금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 시절 1980년 5월 광주에서 네. 독일 기자가 기록한 영상물을 보시면 이게 인권과 인륜의 문제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한 어머님 그 유공자분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냥 식당에 혹은 가게에 학교에 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공수부대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건 범죄고. 법률적으로도 네. 살인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앞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민주주의를 네. 염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노래는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국민 노래를 분열이 무서워서 국민 그렇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이게 안 예.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요. 물론 예. 10% 정도는 아직도 국민 여론 가운데 10% 정도는 그때 광주에 폭도가 있었다. 일테면 지만원 씨 같은 분의 주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극우라고 할 수 네. 있죠. 뭐 지금도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 계시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런 노래조차 못 네. 부르게 한다. 재창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네. 가늠자의 다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싫다고 어린이날 싫다는 국민이 10% 된다고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노래 안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라 네. 새들. 뭐 비교할 수 없는 그 네,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금태섭 변호사님 오셨네요. 네. 장선희 잠시만 님, 말씀만 말씀 짧게 한 좀 말씀씩 드릴까요? 들어볼까요? 네,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초선들. 네, 초선 자리인가요? 여기 초선석인가요? 여기 이렇게 초선석이구나. 초선 비빈석입니다.
비빈석입니다. 조선 귀빈석. 조선 귀빈석. 예, 저희 역시 대변인은 달라. 대변인의 언어 선택이 네.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오마이 TV에서 생중계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짧게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련 당선인 나와 계신데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곳 기념식장에 오셨는지 어제 전야제부터 계셨었는데요.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5.18 민중항쟁은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번에도 재창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 참 많은 분들이 붕괴하시고 이렇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당선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처음으로 이 정치권이 협치를 모토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말로 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얘기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재창을 했다면 전혀 국론 분열을 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훈처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참 20대 국회에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잘 챙겨야 하고요. 네, 당선인님, 저희가 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는 우리 이재정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희 팟짱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안 불러주셨습니까? 예, 저희가 대변인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모시지 못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광주에 좀 오셨는지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예, 5.18에 모든 국민이 빚지고 있습니다. 마냥 빚진 게 아니라 유가족분만의 상처, 광주만의 상처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그 상처를 딛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리고 상처 이상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꼭 재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부른다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전 국민이 재창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명 당선인. 저는 예. 저도 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저희 대변인이 아닌데. 1년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전야제 그리고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셨는지 광주에 또 오신 예.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완의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고요. 네. 특히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강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 전야제 행사를 보면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저희가 그 뜻을 기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진행형인 5.18을 네. 저희 정치권에서 네. 5.18을 완성하는데 네. 미력이나마 꼭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우리 금태섭 당선인, 네, 혼자 이렇게 모자를 쓰고 햇빛 있어요. 옆에 분들 안 쓰고 계셨는데 금태섭 당선인, 네. 자, 저희 팟짱에 오랜만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선거 때 뵙고요. 어떤 마음으로 광주에 오셨는지. 네, 뭐 작년에도 왔는데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산화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하고 또 후퇴하고 있고 또 하다못해 노래 한 곡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일당이기도 하고 야당으로서 더 힘차게 싸워야 되고 할 일이 또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이제 호남의 아픔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하지 못했었는데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길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전 세계 전국에서 이 기념식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화면도 좋고 음질도 좋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이 가능한 이유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에 나오면 늘 하는 얘기. 네. 이 박정호 씨가 좀 하세요. 제가 할까요? 예. 장윤성 기자 할 줄 알고 저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자막 보시면요. 10만인 클럽 소개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자발적 시청료로 한 달에 월 10,000원이면 저희 방송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장, 그런 방송, 그런 인물들이 오마이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렇습니다. 나이롱 정권 얘기를 듣습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기념식장으로 화면을 넘겼다가 저희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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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지원! 긴급 지원! 길 트란 말이야! 지나가시래요. 긴급 지원! 경찰! 안으로 또 빨리! 안으로 들어! 김한도 길! 안으로 김한도 길! 김한도 길! 들어와! 들어가! 김한도죠. 지나가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거 환영받지 못하는 보훈처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 좀 밑으로 나오십시오. 저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재창 문제 때문에 이종 대표들이 기존에도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밀지 마요. 기념곡 지정과 재창 문제는 저희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특정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한 7년 이상 동안 반복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이 청와대에 있었나요? 아니면 보훈처에 있었나요? 그만하시고요. 그 결정권이라는 것은 뭐 보훈처에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청와대에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 이 문제를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화합을 위한 방안을 좀 알아보겠다고 지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시를 받으신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를 받으셨고 검토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통합을 위한 길인지. 저희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금요일 이후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말 3일간 연휴를 반납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노래는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논란이 된다. 또 하나는 언론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오늘도 보시지만 우리 보훈단체들이 강력 반대합니다. 만일 우리 보훈단체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분들의 단체입니다. 그런 우리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회원들이 이 노래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즉 우리 보훈단체분들의 참 명예를 유지하고 그분들의 예우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이 노래를 국가보훈처가 그분들이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노래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해당 당사자이신 유족회나 일부 유족 대표들께서 오늘 행사 불참도 결정하시고 그 당사자분들이 반대하시는데 그 의견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당사자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 그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 여기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 국회에서는 처장님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당이 다 합의하고 있다라고도 전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대통령하고 소통하셨나요? 이 문제에 관해서요? 청와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잠깐만요. 됐어. 아니, 잠시만요. 취재 중입니다. 잠시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길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참석 안 하시고 이대로 가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행사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불러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보십니까? 조금만 좀 비켜주십시오. 믿지 마세요.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앞에 뒤에 장애물 있어요. 뒤에 내려봐. 이대로 가시는 건가요? 네, 계단 조심하세요. 밑에 계단 조심하세요. 행사 참여 안 하시나요, 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나쁜 놈! 차장님. 좀만요. 청와대 이 상황을 보고하셨을 텐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에서는? 좀만요.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하던가요? 천천히. 조금만. 처장님! 처장님 이대로 가시는 건가요? 어디 가세요? 처장님! 그냥 가시는 겁니까? 처장님! 넘어지 마지마. 네, 박승춘 보훈처장이 지금 이곳을 무슨 도둑이 들켜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는데, 장윤성님 괜찮아요? 너무 지금 따라오다가 아이고, 네, 아니 진짜 이 발이 빨개졌어요. 어떡해. 아니, 네네. 발은 찍지 마시고요. 저 보세요. 저런 예, 경호 대단합니다. 병력이 아니, 둘러싸서 그렇게 일렬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네, 박승춘 정말, 처장을 예. 대피를 시켰어요. 예, 정말 심각한 정권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건데요. 국가기념 행사에 국가보훈처장이 왔다가 참석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현장을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질문을 했는데요. 단 대답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네. 보훈처가 반복을 했던 네, 그 네. 논리를 계속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기자들의 질문 받다가 제 네. 질문을 듣자마자 이곳을 떠났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박정호 기자. 네. 질문남. 네.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 예. 어떤 소통을 했냐, 예.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냐, 뭐라고 했냐, 예. 그 질문을 하니까 예. 바로 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 마냥 그때부터 바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했는데 네. 그냥 웃더라고요. 웃어요? 예,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여기, 어떤 장소인지 알죠. 네. 장엄한 예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장소입니다. 5.18 영령들이 박승춘 처장이 웃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지금 뛰쳐나오실 판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참 이걸 주무하는 그런 구처의 네. 처장이 이렇게 이 식장을 떠나는 이런 상황. 국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5.18 민주묘역은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총선 당시에 문재인 대표 취재를 왔을 때도 이 민주묘역까지는 신묘역은 그렇죠.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네. 구묘역은 광주시에서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네. 안타까워하고 화가 많이 나실 텐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하시죠. 말은 좀 줄이고요. 네. 기념식장 현장으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복지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온 국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결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이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공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5.18 정신을 대화합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18 민주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을 추모하고 민주정의 인권의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기념 공연은 이을 위한 행진곡을 스칼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박상근 씨, 소프라노 신영미 씨, 광주시립 합창단,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이 발만
왜 여기를 오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고. 아니 말이 말 같은 일을 해야지. 여기를 오는데 우리가 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고. 진짜 너무인 것이야. 너무야. 왜 우리가 여기를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고. 작년까지 없었던 일이. 도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야? 5.18에 오지 말자는 이야기야? 이거 차원입니까 이게? 검색 때만 지나면 그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사전 예약제 이렇게 돼가지고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예약을 못해서 기표를 못 받아가지고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출입을 막는. 아니 최소한의 안전만 확인이 되면 다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게 한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저희 앞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도망치듯 이곳을 빠져나가는 장면 저희가 현장 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5.18 행사 이렇게 36주년 기념식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리물 위한 행진곡 재창과 합창 그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재창을 해야죠. 네. 그리고 아까 어머니께서 정치인들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자기 자식이 아직도 폭도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그 폭도로 불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이 민주주의 가치로 하나 돼야 되는 우리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이제 뭐 재창도 끝나고 이제 굉장히 짧은 기념식이었는데 이 자체에 박근혜 대통령도 안 오고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결국 이게 굉장히 낯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것인데 20대 국회 안에서 좀 의원님 같은 분이 좀 해야 될 역할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내년에 반드시 재창으로 하겠다. 그와 아울러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보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상하집 다녀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제 좀 늦게 자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제 외모를 꾸미긴 어려웠고요. 그리고 오늘 뭔가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보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이신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바로 이동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계단입니다. 앞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거의 뭐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장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오셨다가 기념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뭐 리물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 논란도 굉장히 격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된 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옹졸한 처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옹졸한 처사를 정부가 했다. 네. 자, 아이고 어렵네요. 김종인 대표. 자, 뒤에 또 우리 정청래. 정청래 의원, 계십니다. 언제 오셨어요? 우리 아침에 KTX 타고. 그렇구나. 저 5시 20분 차 탔는데 몇 시 차 타셨습니까? 우리 6시 반? 가야 돼. 어디 가세요? 버스 타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리물 위한 행진곡 재창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기념식 짧게 끝나고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재창을 안 한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재창을 했죠. 모두 다 일어나서 불렀죠. 그러게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일어나더구만. 그래요? 같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불렀죠. 근데 막을 수는 없군요, 이걸. 이거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시대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실패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불렀어요. 그렇군요. 황교안 총리 불렀어요? 황교안 총리 저희 못 봤어요. 왜냐면 못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승춘 처장이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그 상황을 제 발을 보느라고. 밟고 나갔어요. 그랬어요? 보훈처 경호원들이 막 밀어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청와대랑 소통을 했냐, 네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박승춘 차장은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참 웃음의 의미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정곡을 찔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박승춘 차장은 내가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벌써 레임덕이 왔나? 대통령 지시를 보훈처장 차관급인데 따르지를 네. 못해. 네. 안녕. 보훈처장이 어기는 상황. 예. 중학생들도 알아보는 그런 정치인이 됐네요. 아, 누군지 알아요? 몇 학년이야? 아니, 국무총리. 차후에 정권 바뀌면 국무총리 할 거다. 이런 덕담을 학생들이 해주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 해줘. 정청래 의원님께서 잘생겼다는 여학생의 말이 들려오는데요. 자,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20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의원님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직이 없이 정치를 하실 원외 교섭단체 하려고. 아, 원외 교섭단체. 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도 하신데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알아보시는데요.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말씀 저희가 짧게 들어보고 다음에 길게 말씀 들어보는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있는데 두 종류의 국회의원 모두 국민과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원외로 이제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원외 교섭단체 만들어서 열심히 당이 민주화될 수 있도록 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외 교섭단체 선정 이달의 우수국회의원상 이달의 워스트상 이런 것도 재밌게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기면 당대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학생들 환호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 그러게요. 그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데. 자, 당대표 이번에 그러면은 원회에서 준비하셔서 출마하시는 건가요? 당대표 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죠. 저는 저만 하나만 찍으면 되죠.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우리 버스가 어디 갔나? 버스를 찾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회에서도 왕성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넘어질 뻔했어요. 뒷걸음치다가. 자, 버스를 찾아서 그러면 떠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급하시죠 지금 버스 때문에. 한 말씀만 하세요.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광주 정신 이제 36주년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공유해야 되고 이어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반드시 이 세계 자랑스러운 광주 항쟁의 정치인, 국가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뜻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받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네. 박승춘 처장이 도망치듯이 이곳을 빠져나갔는데요. 아, 참 국가보훈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이게 국가보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유가족들의 뜻을 가장 존중해야 하고요.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가 원하시는 건데 무슨 참가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상한 그런 소리에 경도돼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되고 재창은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빨리 그 뜻을 꺾든지 아니면 보훈처장직을 물러나야죠. 그리고 국가보훈의 뜻에 맞게 임을 위한 행진곡 반드시 내년에는 함께 재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방서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대표님. 네. 아유, 지금 손이 모자르셔가지고. 손이 없으세요. 네. 저도 악수하고 싶은데. 자, 5.18 기념식 참석하셨는데요.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황교안 총리 메시지도 잘 전달이 잘 안 되던데. 설교하듯이. 어떤 마음으로 좀 참석하셨습니까? 예, 저는 황교안 총리 연설 기념사 할 때 황교안 총리를 보라고 이렇게 팻말을 손팻말을 갖고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재창을 허용하라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흔히들 합창이냐 재창이냐 뭐가 다르냐 어차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냐 하지만은 이 노래는 참석자들 국민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근데 식순회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마지막에 기념 공연이에요. 기념 근데 공연의 내용이 뭐냐?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관람만 하라는 거예요. 관람만 하고 따라 부르지는 마라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노래가 관람은 허용되는데 따라 부르는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5.18 정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5.18 정신은 너희들의 정신이지 자신들의 정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어떤 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벌써 36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 하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정말 하시라도 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는 날입니다. 정말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은 나이롱 정권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뒷배는 청와대가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 20대 국회가 열리면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문제가 좀 거론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정의당은 좀 어떤 입장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네, 저희들도 오늘 이 식에 참석하면서 민주주의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 5.18 기념곡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정의당은 박승천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갖다가 발의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야3당이 함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근데 그 문제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이 문제는 보훈처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란 부통령을 만난다고 참석은 안 했는데요. 뭐 여기 참석하지 않을 핑계야 뭘 못 되겠습니까? 뭐 7시간 동안 뭘 한지도 우리 국민들도 몰랐는데 저는 비겁하다. 비겁하다. 그 각 당 원내대표들 앞에서는 마치 제고할 듯 해서 그런 인상을 갖게끔 넘어가 놓고는 전과 동으로 입장이 불변함을 갖다가 확인하고 문제가 파문이 커질 것 같으니까 정작 장본인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이란에 가 계시라. 이란 부통령을 만나지 말고 이란에 가라. 가 계시라.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분노를 자아내는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론 분열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정권이나 반대하는 10%는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는 박근혜 정권 이제 1년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의당의 원내 전략으로 이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은 뭐 한편으로는 저희들 지지해준 20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을 대변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제대로 어찌 보면은 진짜 야당으로서 다른 야당들을 이렇게 이 야당답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이끌어주시죠. 예, 뭐 이끈다기보다는 선두에 서서 함께 손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땡볕의 인터뷰 너무 그러게요. 너무 뜨거운데.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네. 이 자리에서. 네, 하필 그늘 없는 이곳에서 땡볕에서. 네. 그림은 좋습니다. 그림은 좋습니다. 예, 뭐 정의당은 땡볕 정당입니다. 늘 땡볕에 서 있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 땡볕에서. 땡볕에서.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체 당직자 그리고 당선자, 의원인 단체 합동 구매역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부터 차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사부장님, 같이 몇 분 같이 올라오시면 합동으로. 네, 양승도 이쪽은 91년 당시에 돌아가셨던데 끝나고. 여기서 11시 정도까지 해야 되니까요. 5.18 관련자분들 감용관 130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민주주의 열사를 이제 민주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노동이나 이런 분들 41분 정도가 여기 좀 붙여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5.18 유공자가 되지 않아서 그 직접적으로 못 가신 분들, 국민들이. 그러니까 5.18 당시에 본인이 죽지 못한 게 이제 부끄럽다 해서 유공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쪽에 일단 이게 태양열사가
지능으로 올라왔어요. 6파에 걸린다. 네, 5포. 카톨릭 대관에서. 아, 정확히 계시던가요? 예. 우리가 걸어왔더니 빨리 와가지고. 어머니 갑니다. 30년간 사업을 만들고 2년간 제가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그냥 내려가시겠다고. 네, 걸어서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강주 진흥구라 강주 진흥구에서 노지역대 진흥구로 와가지고 몇 년생이고? 62년생.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아들로. 네, 가시죠. 이 외역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보는데 새우 내가 기념식에 매번 가. 이번에도 갔다 왔어. 분명이다. 아니 난 대표님 오늘 오셔서 1박 2일로 놀자 그래서 내일 의정보고회를 작별 인사를 잡아놨는데 국회가 있어 대표님 못 오시고 선생님들 없어. 안 하려고 개인적으로 대마로 오는 거예요? 이쪽에 재작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왜그 5.18로 베트남 아닌 독일 기자 돌아가신 거. 그게 우리가 하시는 데는 얘기가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이 양반 덕분에 독일에서 여지 안 그랬으면 그냥 우리 완전히 고립돼 죽을 뻔했는데 큰적 뻔했어요. 이걸 들어보는 게 그 시기에 민주하고 했어요. 이거 돌려보고 아니 나는 그 통과시킬 법에 될 때 그런 그 의결 하나 뭐 하기 하는데 그 기록을 남겨뒀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의료분들 규정법 있잖아. 이제 이동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굉장히 조정원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정도면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데서 위원장이 오면서 얘기했어.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대표님도 하나 이거 밟고 가십시오. 이제 정주식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인사 한마디나 뭐 취지 같은 한마디 지도부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양해해 주시려고 지도부 계십니다. 구 묘역에 와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참배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당 지도부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또 이쪽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8시부터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이 기념식 현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워하시네요. 저희를. 곳곳에서 나타나는 오마이뉴스. 곳곳에서 해성처럼 나타나서 어떤 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왔다가 도망치듯이 봤어요. 예, 보셨어요? 내가 맨 앞줄에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현 의원님이 쫓겨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자리에 못 앉은 걸로 알고 못 있어요. 들어오는 앉으니까, 것까지는 예. 봤는데 네. 못 앉으시고 쫓겨났다. 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예, 이런 상황을 만든 자초하는 것 자체가 박승춘 처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나 소통을 네. 이상민 위원장 고생하셨어. 아니 윤호중 의원님이 우 대표님 권력자만 보고 말이지. 아닙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 낙선하신 이상민 위원장의 고생하셨어요, 법사위 어제. 네, 조심하세요. 대권 처리하느라고. 네. 그렇게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박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질문에 미소로 답을 하고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 경호를 받으면서 나갔는데요. 이문희한 행진곡이 결국에는 재창이 안 됐어요. 하지만은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재창을 했죠. 그러니까요. 참여 정부가 못하게 해도 여기 와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재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 민의를 거스르면 민심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한다. 다시 보여준 거죠. 네, 시민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광주 정신이에요. 광주 정신이 이곳에 기념식장에서 그대로 다시 보여줬다. 한번 발휘된 거죠. 다시 발휘됐다. 이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5.18 기념식에서 재창이 되지 않으면 정권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의 후속 조처를 제가 촉구했습니다. 후속 조처라 함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이죠. 본인이 지시했는데 지시를 듣지 않은 공직자를 그냥 놔두면 영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하냐 안 하냐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의 좀 불성사나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바깥에 시민들이 못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사전 예약을 받고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뭐 밀고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런 식의 행사 진행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국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시큐리티를 보는 것은 뭐 이해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5월 정시는 벽을 차단하고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죠. 최소한 행사 진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오신 분들의 참여를 열어놓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 의원님 나중에 출연하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재판받으러 갑니다. 26일 날. 그래요? 국정원 재판합니다. 또 36주기죠. 36주기 맞은 5.18 정신을 계승하러 강주에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신 분들의 그 못다한 일을 살아남은 자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과 서민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팟짱 시청자 여러분, 광주에 한번 꼭 들르시고요. 봉화마을에도 들러주십시오. 7주기 노무현 대통령 만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당선되셔서 오셔가지고 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전현희 당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여기 와서 이 5.18 민주 영령들의 이 넋을 살피면서 또 지금 이제 묻혀 계신 곳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횟수로 따지니까 36년이더라고요. 근데 36년의 그 세월이 믿겨지지가 않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한맺힌 그런 참 일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유족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민주화 영령들께서, 그리고 또 남아 계신 우리 유족들께서 그 민주화에 대한 그런 고귀한 뜻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되새겼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문제로 좀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남은 사람들이 함께 고인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병관 당선인도 계신데요.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8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주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약간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합창,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구묘역에 와서 제가 이제 학번은 91학번인데요. 91학번 때 이제 그 분신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산화하신 분들, 영령들이 여기 모셔져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서 사실 이제 저랑 같은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좀 눈물도 나고 그때 생각도 나고 그분들이 사실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산화하셨는데 지금 그런 구호를 또 외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똑같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두 분의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분당 그다음에 강남 이래서 아 맞아요. 분당, 네. 강남. 예.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나 봐요. 네. 험지에서 그래서 예, 세트로. 험지 당선자라고 각별히 지납니다. 험지 모임. 험지 모임. 네. 앞으로 저희 팟짱에 자주 출연. 자주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험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들려주십시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호흡을 가다듬고 가슴을 여미게 되는데 이번엔 특히 무거웠어요.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해서는 안 될 논란이 다시 재현됐기 때문에 그렇죠.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기념곡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5.18 영령의 영전 앞에 바친 눈물과 감사의 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 자체가 불의와 폭력의 연대와 사랑으로 맞선 5월 정신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 광주 항쟁 5월 정신 계승을 거부하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란 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불참을 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참여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3당 대표를 만나서 마치 선물 주듯 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5.18은 역사적인 폭동이다. 그러니까 일부 시군중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또렷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학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맨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또 제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정의당이 국민들을 적지않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포부나 감사 인사를 하실 수 있다면? 그 소설가 한강 씨, 소년이 온다는 광주 항쟁을 다룬 소설을 쓴 소설가 한강 씨는 학살의 역사를 다룬 것은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역사를 지으려고 하는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또렷이 역사를 기억하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반석에 올려놓는 일에 우리 정의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기념식 생중계 예. 오늘 아침 8시부터 예.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거의 3시간 넘게 저희가 마이크를 잡았죠. 땡볕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 3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요. 저희가 예, 예. 강기정 예. 의원부터 시작해서 신경민 그렇습니다. 의원, 김홍걸 네. 위원장 만나있고 박지원 원내대표 예. 그리고 초선 당선인들 쭉 예, 만나봤고요. 예, 예. 그리고 박승춘 처장이 쫓겨나서 그렇죠. 그 장면도 보내드렸죠. 스크럼을 짜서 예.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도 네. 생생하게 보내드렸죠. 자, 뒤에 차를 빼고 있어서 그리고, 카메라 좀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까 시민들이 못 들어온 상황 예, 정말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아까 시민들의 외침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아니 가해자들은 안에서 기념식을 하고 네.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 네.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해서 그걸 잘 알려야지. 알리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비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셨는데요. 예.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일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나요? 민주주의 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 광주 5.18 묘역에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좀 비정상
이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가 이제 지났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 시계를 어디로까지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참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지난 총선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 3야당이 국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또 새누리당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 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저희가 정리해서 내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지금 그 개혁 보수 대 수구 보수 간에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방향으로 저 새누리당을 이끌어갈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20대 국회 이제 다다음 주면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벌어질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속들이 그렇습니다. 다 파헤쳐서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차가 계속 차가 오고 계속 있기 와서 때문에 이제 정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방송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어제 전야제부터 오늘 네. 기념식까지 이 5월의 광주 네. 이걸 생생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마이TV는 항상 현장에 있겠습니다. 네. 10만인 클럽을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발적 시청료 월 10,000원이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너무 고생했어요. 네. 어제 내려오셔서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잠은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아침도 못 드셨죠? 뭐 그냥 조금 먹고 왔는데요. 저희 보면 항상 예. 밥은 먹었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는 댓글들이 더불어민주당 많이, 의원들 볼수 지금 있습니다. 그 송정역 부근에 곰탕을 드시는 네. 이 더위에. 이 더위에 이열치열인가요? 네, 이열치열인가 봐요. 네. 저희도 이제 이 방송 마무리하고 시원한 물부터 한 잔 마실까요? 그렇습니다. 목이 타네요. 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또 예.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